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또봇V 시즌3 에어하이드입니다. 에어하이드는 이 또봇V 시즌3에서 6번째로 등장한 멤버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대한 비행기로 변신을 합니다. 추후 새로운 합체 멤버인 이 킹포트란 멤버 중 하나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던 제품인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에어하이드의 비클 모드입니다. 양쪽으로 일단 굉장히 길쭉하죠. 자, 옆모습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고요. 자,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리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클 형태입니다. 진짜 이 비클 형태, 비행기 형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리얼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여객기라고 부르는 이 보잉사의 그 비행기를 모티브로 삼은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보잉 747이라고 하죠. 지금도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모티브로 삼아서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리얼합니다. 사실 이 또봇V 시즌3가 대부분 조금 가상의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차량에서 조금 리파인된 SF적인 디자인이 좀 많았다 하면은, 이번 에어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SF 리파인적인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리얼한 현실에 있는 비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트 썬더도 사실 현실에 있는 비클과 똑같죠. 비행기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앞으로 보면은 에어하이드라고 써있고 89J 라인스라고 써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89년생? J? 디자이너의 이니셜일까요? 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에어하이드라고 나왔고, 안쪽에 있는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앞쪽에 요 기수 부분에 있는 여기 비행기 조종석이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몰딩도 세심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 쪽에 있는 이런 문입니다. 실제 모델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상당히 리얼하게 지원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각종 그 정비를 위한 그런 기름을 넣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정비 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몰딩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또키가 달려 있습니다. 또키는 당연히 분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되게 특이한 게, 평소에 그 다른 또키들은 다른 데 이렇게 붙여지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또키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 상태일 때 들어가는 부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키가 06이라고 써 있고요. 역시나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바퀴도 추가로 달려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진짜로 그 비행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퀴가 있는데, 3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사실 제가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네.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딱 접어주면은 단순히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도색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몰딩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여객선의 가장 중요한 이 승객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창문까지 보이도록 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비행기 모델이라면은 이쪽도 이렇게 이 비행기 날개 자체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었는지 위쪽으로 날개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그 수송기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그 거대한 전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간 그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약간 그 날개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양쪽에 이렇게 제트 엔진도 있는데, 이 제트 엔진 재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게 상당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법한 게, 나중에 변신할 때 이 부분이 이제 팔이 되거든요. 근데 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로봇 모드를 해보기 전에 이 비클만 보면은 과연 여기가 어떻게 변신이 될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하이드 89J 라인스라고 써있고 06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오. 그리고 역시나 영실업체 또봇답게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데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 미스 나온 것도 없고요. 야,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 쪽에도 이렇게 마크 06이 이렇게 써있고, 꼭 이 마크를 보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그런 여객선 마크가 아니라 꼭 공수부대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고, 이렇게 안쪽에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 비클 모드 상태일 때 그 리얼함이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사실. 보통 로봇 상태에서 비행기 상태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이 굉장히 뚠뚠해지는 약간 그런 류의 로봇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 그리고 옛날 그 트랜스포머 제품 중에 드레드록이라고 있거든요. 드레드록도 뭐 컨셉 자체가 대형 수송선이긴 하지만 아래쪽이 상당히 볼록합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일 때 굉장히 뚱뚱해지거든요. 근데 과연 이 에어하이드는 실제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프로포션이 나올지 살짝 기대가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변형을 해봤죠, 미리. 네. 어쨌든 비클 상태일 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또봇 V 에어하이드 트랜스포메이션. 자, 먼저 아래쪽에 요 토끼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토끼를 넣고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네,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가 분리가 되는데, 사실 이번 토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그 변신에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리를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면서 위쪽에 이 부분을 같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은 윗판과 아래판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바퀴가 있죠. 이 바퀴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분리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완전히 아래로 내렸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아래로 내리면은 자동적으로 살짝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 거는 지금 고정이 좀 빡빡하게 되는지 좀 안 펴집니다. 하여간 네, 원래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은 이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펴진다고 하네요. 근데 제게 여기가 좀 까졌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반쯤 요런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요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부터 자, 1클릭 정도 양쪽으로 벌려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자, 일단은 여기 이쪽이 발이거든요. 이 발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옆쪽으로 돌린 다음에 한번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이쪽에도 조인트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올린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옆쪽으로 한번 살짝 올린 다음에 돌려서 이런 식으로 꺾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반신이 완성! 자, 하반신을 완성시켰으니 이제 상반신을 보도록 하죠. 상반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앞부분부터 변신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사실 그 하반신을 앞쪽으로 당기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쯤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조금 더 벌려주시면은 안쪽이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옆쪽으로 펼쳐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슴 장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머리가 있는데, 제 거는 지금 여기가 변신 도중에 좀 까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머리를 저는 일단 마지막에 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있죠. 아이고, 여기가 지금 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일단은 이 준비를 하기 전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아래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팔 관절인데 이쪽으로 꽤 독특한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인트를 떼주시고 앞쪽으로 돌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돌기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여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죠. 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주먹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다시 닫아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엔진부를 바깥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팔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일단은 여기 아까처럼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먹을 꺼낸 다음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을 돌려주시고 안쪽으로 접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아직 고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죠.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와 조인트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겹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 상태죠. 이렇게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결합이 된 상태거든요. 결합은 근데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착을.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죠. 자, 머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꺼내주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에 딱 소리가 나도록 끝까지 빼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대망의 또키, 공유라 써있는 이 또키를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하이드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프로포션이 생각보다 독특하면서도 날렵한데, 자, 일단 정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생각보다 등짐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꽤나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프로포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날렵해요, 굉장히. 보통 이런 비클 형태가 비행기인 그 캐릭터들은 로봇 모드 아니면은 비행기 형태를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하이드는 좀 오버해서 말하면 약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듯한 그런 완벽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완벽하다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긴 한데, 일단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대 나왔던 그런 이 보잉 형태의 비클, 그 보잉 형태의 비클이 로봇으로 되는 그런 멤버를 보면은, 멤버라기보다는 다른 로봇들이죠. 타 로봇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번 에어하이드가 진짜 완벽한 변신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단적인 예로 트랜스포머 1편에 나왔던 2편이죠. 2편 때 나왔던 스트라토스피어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걔네 그 모습을 보면 좀 경악을 하게 될 텐데, 그 트랜스포머 멤버와 이 에어하이드를 비교해 보면은 진짜 이 에어하이드는 선녀죠, 선녀. 네. 어쨌든 상당히 날렵한 모습이고 프로포션이 상당히 늘씬하고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생김새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몸통이라든가 이 다리 디자인, 굉장히 마치 과거 용자물 중에 다간에서 등장했던 전보 세이버의 향수가 물씬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컬러링 배치까지, 여기 몸통만 조금 더 검은색으로 더 칠해줬으면 진짜 전보 세이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네요. 날개도 이렇게, 다만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이 날개가, 제 기억엔 전보 세이버는 이 날개 쪽에 있는 요 배기구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팔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리지널적인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클의 자연스러운 외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팔 관절 기믹 때문일 것 같은데, 보통 보시면은 로봇의 팔이 이쪽에 달려있는데 이번 에어하이드는 여기 몸통이 아니라 날개 쪽에 달려 있습니다. 꽤나 독특한 그런 기믹인데, 이런 독특한 부분을 여기 이런 식으로 비행기 앞머리로 아주 영리하게 가려서 뭔가 되게
진짜 몸통에 붙어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꼭 어깨 장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네요. 딱히 어색함이나 그런 건 안 느껴집니다, 일단. 자,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일단 상체가 생각보다 우람합니다.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그런 그 원형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쓰인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 이렇게 주황색 클리어 고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얼굴이 용자물스러운 얼굴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클리어 파츠가 있어서 약간 투광 기믹도 노린 것 같은데, 투광은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보이시나요? 지금 요 모습? 눈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준 것 같은데, 상당히 센스 있는 머리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잘못 변신시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까졌죠, 그러니까 도색이. 안쪽에 제가 변신을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는 돌기 때문에 여기가 긁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움푹 패이면서 도색이 좀 까졌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진짜. 나중에 도색으로 다시 덮기에는 뭔가 좀 어색함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변신 매뉴얼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이건.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 가슴팍 디자인이 꼭 관제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좀 벌려서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뭔가 창문 같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센스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항공 쪽에 있는 모든 기믹 요소를 다 넣은 것 같거든요, 디자인 쪽에다가. 관제탑이라니. 네. 근데 관제탑이라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 그 비행기 모델 때 그 기수 부분이었죠. 기수가 양쪽으로 나뉘면서 이렇게 몸통의 장식과 어깨 장식을 동시에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어깨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몸통이 아니라 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옆쪽으로 보면은 뭔가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근데 딱히 뭔가 그 앞뒤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나 딴 쪽에 붙어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링 배색이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과 노란색을 적절히 써가지고 진짜 현실에 있는 여객기 같은 그런 컬러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백팩도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네, 굉장히 날렵하고 이 날개를 꼭 망토처럼 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멋집니다. 특히나 이 날개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비행 모드일 때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머리는 골건조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회전은 되긴 하는데 이 턱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옆쪽이 좀 걸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고요. 딱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볼관절이라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슴팍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중인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옆쪽으로는 여기가 그냥 회전축이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만큼 움직인다라는 그런 건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만 회전축이 이쪽에 있어서 360도 회전은 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다리 건질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완전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 거의 완전 접힌 비스무리하게 그 팔관절이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접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범위가 접히죠. 자,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는데, 사실 전 처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가동축이 하나 붙어 있길래 손가락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손가락은 통짜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고정 핀인가 봐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또 키가 있는데도 여기 그 틈새가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가동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하체 디자인입니다. 하체가 사실 그 길쭉한 그 비행기의 원통형이 그대로 하체로 가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입체감이 꽤 좋습니다.
일단 정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아까 바퀴였죠. 바퀴가 접히면서 이 허벅지 장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이 사실 이부 옆에 요거 양쪽이 여기 없었으면은 굉장히 조금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익 부분을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여기 이쪽에다가 붙여놓고 다리 날개 장식을 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오, 상당히 디자인 쪽으로 지금 제가 자꾸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디자인, 그리고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이 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깨알 같은 허벅지 쪽의 디자인, 허벅지가 아니죠. 여기가 무슨 부위? 종아리. 네. 종아리 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도 깔끔하게 클리어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모습만 봤을 때는 하체로 변신했을 때 굉장히 얇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얇지 않습니다. 적당히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육중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가동을 살펴보면은 스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좀 걸리면서 빠집니다. 이거 빼면은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자, 또 키를 장착을 하고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 상체에 걸려가지고 상체를 들어 올리면 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꽤 많은 범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그냥 가동이 말도 안 되게 돼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는 축건들이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중관절로 넣어줬네요. 덕분에 가동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할 때 주의하실 게,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는 꼭 이 틈에다가 딱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클릭 정도가 더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변신 기믹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국산 왕구답게 사이즈가 좀 큰데 완전 크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번 판은 조금 적당히 크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보 V 에어하이드 리뷰였습니다. 또보 V 시즌3 멤버 중 6번째이자 비행기 멤버로 치면은 2번째로 등장한 멤버인데요. 비클의 외형도 신경을 쓰면서 이 동시에 로봇 모드일 때도 이 어색함이 없도록 디자인한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킹 포트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에어하이드가 킹 포트란의 어떤 파트를 맡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색상으로 좀 바뀌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